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빨, 주, 노, 초, 하, 남, 보. 이 기본 7가지 무지개색을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 속에서도 뭐 주변을 둘러보면은 적어도 여기 있는 이 7가지 색깔들로 7가지 색깔들로 대부분의 상품들이나 뭐 물건들이나 물체들이나 이런 게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본적인 이 7가지 색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원색들 중에서 뭐 톤을 좀 더 낮춘다거나 하면서 이런 변화를 주어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뭐 어떤 걸 포장을 한다거나 건물 외벽을 칠한다거나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거나 주변에 보이는 것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이 색깔들 안에서 다 표현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검은색, 그리고 흰색.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막상 색을 본인이 직접 골라서 쓰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거는 색을 좀 많이 안 써봐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딱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많이 색을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직접 그 색을 써보고 색을 뭐 여러 개를 섞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색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색감을 익혀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천부적으로 색감에 대해서 타고난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색감을 키워 나갈 수 있어요. 전 시간에 빛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색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긴 한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특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떤 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똑같은 그림인데 그러니까 스케치가 같다는 거죠. 스케치나 뭐 구도나 이런 게 정말 완벽히 똑같은 그림인데 색을 뭐 원색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중후한 톤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눈이 아픈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풍부해 보이고 좀 무게감 있고 멋있어 보이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색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쓰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옷 조합 같은 거를 볼 때 진짜 되게 촌스러운 조합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원색들을 보색 대비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먼셀의 20 색상원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여기 빨강, 아이고, 빨강. 보통 빨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쪽에 빨강을 좀 많이 쓰긴 하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런 7가지 색깔들을 아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가지 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색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20가지 색만 있기는 표현됐기는 한데, 각각의 색의 중간 색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색이 뭐 몇 가지가 있다고는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그림 색채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먼세력의 20색상함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데 막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색을 또 어떻게 쓰는지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비를 활용을 하면은 좀 괜찮게 색을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대비 같은 걸 잘 이용을 하면은, 뭐꼭 대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계열색으로 해서 조화롭게 그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색을 쓸 때 이 대비라는 걸 활용을 하면은 좀 그림 괜찮게 볼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우선 유사 대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사 대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유사한 대비예요. 같은 계열색이기는 한데 그 색의 인근에 있는 색들을 이제 대비를 활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잘 섞어가지고 한 화면에 잘 나오도록, 그걸 유사 대비라고 하는 거고, 반대 대비라고 있어요. 반대 대비라고 하는 거는 어 완전 반대는 아닌데, 이 해당 색깔의 이 색상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당 색깔에 정반대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색깔이겠죠. 근데 이 색깔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보색을 이루고 있는 유사한 색들까지 모두 활용을 해서 색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노란색을 주색으로 쓰는 거예요. 주된 색깔로 대충 채색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뭐 어느 부분을 나눴을 때 보색이 되는 색깔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가지고 뭐 색칠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색을 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색 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색 대비라고 하는 거는 반대 대비는 그 반대쪽에 있는 색상의 유사색들까지 다 섞은 색깔인데, 보색 대비는 바로 딱 한 가지 색만 쓰는 거예요. 반대되는 색상에 정확히 반대되는 색상, 그 정확히 반대되는 색상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을 주색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주색이에요. 이게 한 80? 80% 정도 사용이 됐고, 이 청록색을 포인트색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색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80%가 이렇게 칠해진 곳에서 이렇게 약간의 포인트색만 조금 사용을 했을 때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포인트가 되니까 그 포인트가 우리 눈에 더 잘 띄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시선이 집중이 된다거나 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원색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원색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하려다가 넘어간 건데, 우리가 옷 같은 거를 입을 때
보통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옷 디자인이 되게 구려가지고 촌스러워 보인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원색의 빨간 티를 입고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거기에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촌스러워 보이죠?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보통 색에 대한 감각이 되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는 뭘 어떻게 입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쓴다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래도 남의 시선을 좀 의식을 하기는 하죠. 옷을 입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꾸미고 그러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뭐 아무튼 되게 옷을 촌스럽게 입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보색 대비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옷을 입기 때문에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색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색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앞에서 저희가 이 원색의 색상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굳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까먹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색은 잘 쓰면 돼요. 예쁘게 잘 쓰면 돼요. 근데 예쁘게 잘 쓰려면 이걸 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색을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써봐야 하고, 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색을 어떻게 쓸지, 뭐 어떻게 써나갈지, 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테니까. 아예 무시는 하면 안 되되,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얽매이지 말고, 색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과감하게 막 질러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백날 생각하고 있어 봐야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 뿐이고, 내가 직접 그 색을 써봐야 이 색이 어떤 색인지 알게 되니까 직접 많이 써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색의 지난 시간에 톤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색의 톤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만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빨간색 하나로만 쓸게요. 너무 원색을 쓰기는 했는데, 뭐 눈이 정 아프면 섞어서 쓸게요. 원색이 참 눈이 많이 아파요. 음, 우선은 어두운 면부터 칠할게요. 지난번에는 명암으로 톤 변화를 주긴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색채 변화를 통해서 톤 변화를 줄게요. 색채 변화는 우리가 수채화를 쓸 때 물 조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같은 농도를 사용을 하면은 물론 같은 색이 나오겠지만, 물을 좀 많이 사용하고 덜 사용함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채도만 가지고 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본 원색 빨간색이 있어요. 원색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톤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수치화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냥 물감 생색 그대로 쓰면은, 생 원색 그대로 쓰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감을 조금 더 타 쓰게 되면은 좀 이렇게 연해져요. 거기에다가 물을 좀 더 연하게 쓰면은, 좀 더 많이 쓰면, 그러니까 물감을 연하게 쓰고 물을 좀 많이 쓰면 이 정도가 되고, 거기서 물을 좀 더 많이 타게 되면 뭐 이 정도가 되고, 물을 진짜 흥건하게 쓰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물 조절을 얼마나 하느냐, 수치화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톤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오로지 이 빨간색 원색 이거 하나만 사용했을 뿐인데 단순히 채도 조절만으로 이렇게 명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유사 대비나 보색 대비, 뭐 반대 대비, 그런 색깔을 통해서 사용을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다가 반대되는 포인트 색을 반사광으로 조금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반대 대비로 그 유사한 계열색들을 조금씩 사용해가지고 뭐 톤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색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빛과 색을 합쳐서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 강에서 빛을 소개를 할 때 정말 많이 보고, 다양한 분위기에서 빛을 많이 보고 내가 관찰을 하고 또 직접 써봐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노란색 구체가 있어요. 아이고. 뭐 대충 이렇게 노란색 구체가 있다고 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낮에 저희가 노란색 구체를 보면은 이 색깔 그대로 보여요. 근데 밤에 볼 경우가 있잖아요. 밤에는 또 이게 표현되는 게 다르죠.
만약에 이 물체를 밤에 보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약간 어두운, 아니면 아이고, 뭐 이리 진하게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보통 밤하늘에 달빛이 비춰질 때 달빛 달빛이 비춰질 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빛은 여전히 있고 약간 푸른빛을 띠면서. 근데 이 달빛이라는 것도 푸른빛, 완벽히 푸른빛은 아니에요. 밤이 어둡고 뭐 밤 하늘이 있고 또 달빛이 보통은 은색으로 표현이 되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푸른빛을 띄어서 그 푸른빛이 섞여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빛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 많이 겪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노란색 구체라고 해서 꼭 노란색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육면체를 하나를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 막 생긴 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이 육면체의 고유 색상은 파란색이에요. 고유색은 파랑.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붙게 돼요. 그거는 바닥이 빨간색? 그냥 바닥이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보죠. 바닥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면색이 약간 빨간 빛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가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처럼 빛이 반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물체에 한번 닿게 되면은 이 물체의 색을 투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반사되면은 그 반사광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색깔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바닥에 있는 이 빨간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색깔이 은은하게 물체에 비춰지게 돼요. 맞닿은 부분에. 뭐 아니면 좀 더 밝은 부분까지 비춰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위에 밝은 부분, 완전 밝은 부분은 아예 바닥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바닥이랑 닿아 있는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내가 관찰을 하면서 또 겪어보면서 이렇게 느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의 공부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그러면서 느끼고 또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많이 그려보세요. 그래야 색에 대해서 느낌도 오고 또 빛에 대해서 내가 또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쌓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색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죠.